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물권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역시 2시간 정도만 할애하고요. 채권법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기초 강의는 정리하고 기본 강의에서 좀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물권법의 체계가 물권 간단하게 여러분 부담 없이 보시죠. 또 부담 없이. 자, 물권법은요, 서론과 본론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본론이다라 하기도 하고, 강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강론. 그래서 이 강론은 모두 8개 물권이 제시가 됩니다. 점유권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권이 있습니다. 그럼 본권은 또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제한물권은 또다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용익물권, 담보물권. 네.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나누어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지금 암기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그죠? 예, 자연스럽게 다 기억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 됐습니다. 보면 우리가 서론에서는 물권 변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로 이제 집약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권 변동이라면 무엇을 말하냐면 이 소유권이 물권 중에 가장 대표 선수거든요. 소유권이. 그럼 소유권을 이렇게 집어넣어 보세요. 소유권 변동. 물권 중에 소유권이 가장 대표라니까요. 그래서 물권법의 모든 내용은 소유권에서 시작되어서 소유권으로 돌아간다라고 민법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찌됐든 이것을 한번 여기다가 집어넣어 보면 물권 변동, 소유권 변동 이렇게 간단하게 우선 이해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민법 총칙에서는 주로 이제 법률행위를 위주로 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그죠?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아직 많이 공부 안 하셨어요. 안 했고 그냥 역시 입문 과정만 저하고 함께 끝냈다. 많이 공부하셨다. 순간적으로. 아직 많이 안 했는데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버릇하면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민법 총칙에서는요, 법률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초적인 개념을 위주로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물권법은 바로 총칙에서의 그 법률행위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매매에 의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 이해하십니까?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 그것을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서론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득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 변동하면 부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도 있고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도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는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집중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그때 또 잠시 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 강론은 이와 같이 8개의 물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표현했었지만 이렇게 손에 쥐고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놓아버리고 이 강의실을 벗어나면 없어지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사실상 지배다. 본권은 사실상 지배인 점유권에 대해서 본권은 법률상 지배라 합니다. 법률상. 그래서 법률적 지배.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것이 뭐다? 소유권이다. 가장 중심적이고 중추적인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권리 점유권. 본권은 뭐냐?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쥐고 있으면 성립하는 게 점유권이면
제가 진정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는 있나요? 예? 이걸 들고 제 집에까지 이거 가지고 갈 수 있나요? 못하죠. 그래서 본권은 없다. 그래서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점유권에서도 저는 이 교탁이나 분필닦개나 분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본권 중에 소유권이 있고요. 이 소유권에 제한을 가한 물건이 있어요. 그것을 제한 물건이다라고 하는데, 제한 물건. 이 제한 물건은요, 용익 물건과 담보 물건으로 나누어집니다. 용익 물건은 사용 수익을 줄여서 용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용 수익, 그죠?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건. 이게 용익 물건. 자,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여러분, 지상권. 한자로 잠깐 써볼게요. 지상권이 뭐예요? 땅 위의 권리죠. 땅지자 위상자 권리. 그죠? 땅 위의 권리. 예? 그러면요, 이게 왜 제한 물건이라느냐. 이 지상권은 사용 수익하는 물건인데, 남의 땅을 이렇게 빌려서 사용 수익하는 물건인데, 그런 물건 중에서도 제한 물건이요. 무엇을 제한한 물건이냐? 소유권을 제한한 것이다. 예?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주게 되면요, 약정된 기간 동안은 갑은 자기 땅이지만 자신의 소유권 행사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빌려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상권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웃 토지로부터 어떤 역할, 이 역이 뭐냐? 역할. 예? 어떤 역할을 한다 할 때 역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웃 토지로부터 어떤 편익을 제공받는 권리, 그것을 지역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자세히 여러분 보시게 되겠습니다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이렇게 도로를 가기 위해서 갑이 이웃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이런 통행지역권이라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 하면 많이 들어보신 전세권.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이 설정됩니다. 주로 뭐 우리 사회에서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주로 많이 사례가 많지만, 토지 전세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처음에 설정 계약을 하고 역시 등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금을 주고받아야 돼요. 전세금을 주고받는 것까지가 성립 요건입니다. 전세금 수수. 그 다음에 이제 담보물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담보물건. 이 담보물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자동차를 수리한 카센터 주인은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는, 차주로부터 수리비 받을 때까지는 차 키를 넘겨주지 않습니다. 돌려주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유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담보, 차를 담보로 잡고 있는 권리 중에서 유치권. 그래서 방금 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예를 들었지만, 부동산 유치권도 있습니다. 예? 또 역시 앞으로 기본 강의 때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아니, 우리 입문 과정에서도 유치권, 질권, 저당권의 비교 도표 있어요. 거기서도 여러분 웬만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들으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전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건축공사를 맡은 수급인이라죠? 공사를 맡긴 건축주, 즉 도급인이 약속된 공사 대금을 지불해 주지 않을 때는 자기가 지은 건축주 소유의 그 건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유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유치죠. 자, 그 다음에 질권, 뭐 전당포가 제일 먼저 연상이 되는 동산이나 권리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것을 질권이라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는 가장 뭐 중요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반적인 시험에서도 여러분 사실 이 담보물건 중에서는 질권이 상대적으로 빈도가 약합니다. 저당권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그 객체가 부동산이나 권리가 객체가 된다. 그러니까 주로 부동산이 많이 이제 사례로 뜨게 되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담보로 하고 사업자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다. 아니면 처음에 아파트를 매입할 때 매입 자금이 부족하니까 아예 근저당 설정, 담보, 저당권 설정을 하고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그런 사례들 대단히 많죠. 거의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죠? 다 이제 대출 끼고